네, 안녕하세요. 네, 빠숑의 세상 답사기 빠숑 초대석, 빠세 초대석. 네, 오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이 부동산의 진짜 실전 전문가들 좀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 모신 분은 이미 뭐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고 나올 때마다 그 시기에 가장 이슈가 있는 지역들의 임장 리포터를 정말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조회수도 높고 굉장히 또 언제 나오시냐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은 나름대로 빠세에서는 고정 팬들이즘이 확보가 되어 있는 브루 995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그간 열심히 임장하고 매일매일 보고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삶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 저가 이제 그게 너무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게 한 주도 쉬지 않고 매주 그것도 거의 매일 하시거든요. 그것들을 진짜 수년째 해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얼굴이 그냥 다 나오네요. 그러게요. 어쩌다 머리 좀 하고 올 걸. 네. 아무튼 제가 굉장히 신뢰를 하는 분이시고요. 앞으로도 같이 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같이 좀 뭔가 공동으로 여러분께 좀 양질의 데이터와 시황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게 진짜 많은 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또 임장 전문가이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프로젝트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히 좀 최근에 이슈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게 현장 얘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는 어차피 뉴스를 보거나 제 2차, 3차 자료를 갖고 보통 분석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네. 현장에서 이제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를 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특별히 하시고 싶은 주제가 어떤 거였습니까? 오늘 LH 사태 후속 여파랑 이제 그 올 2월까지 뜨거웠던 썩빌 시장. 썩빌 시장. 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둘 다 이거 관심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1부는 LH 사태 후속 여파에 대해서 좀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요. 2부에서는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뜨아하셨던 분들도 있고 이거 좀 풀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썩은 빌라 맞나요? 네, 맞습니다. 썩은 빌라 과연 투자해도 되는지 이것들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LH 사태 후속 여파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거 관련해서요. 인터뷰를 100번도 더 했어.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좀 전화 하다 들었는데. 이게 뭐예요? 진짜 이게 어떤 거예요? 이 사태가. 제가 먼저 제가 이런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여러 현장 의견들을 좀 많이 취합을 해서 전해드린다는 말씀 좀 먼저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렇죠. 저희가 뭐 이걸 평가하거나 정리하거나 정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조사 오신 것들에 대한 반응들을 좀 정리해 오신 겁니다. 네, 이 근본 LH 사태의 경우 이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도를 흔들고 있고 4월 한 달도 안 남았네. 4월 첫째 주죠. 그렇죠. 또한 이 3기 신도시의 정상적 진행마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원점으로 되돌려라 이거 신뢰도가 깨진 상태에서 진행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죠. 그런 얘기가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먼저 서울시장의 경우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당에서는 누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도 여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건 이제 제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리서치 담당자고 진짜 실제 서울시장 선거도 조사해봤었고요. 뭐 국회의원이나 지자체는 다 해봤었는데. 이건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나온 결과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한 군데만 보게 되면 좀 부정할 것 같아서 한 3군데 업체들 거 다 봤는데, 지금대로라고 하면은 3자가 다 나와도 지금 무슨 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박영선 씨, 안철수, 그다음에 오세훈 3명이 다 나와도 여당은 안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합당해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 정도였군요. 근데 지금 이게 오늘 일이니까 이게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이 오늘이 3월 17일, 3월 17일 뉴스에서 제가 본 겁니다. 제가 조사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뉴스에는 그렇게 나왔던 것들이고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일단 매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근본 선거에서 이 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 도시재생 추구하시던 이 전 시장님께서 억눌려 있던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해지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저께 인터뷰한 게 뭐였었냐면은 이제 3명의 서울시장 후보자님들의 그 부동산 공약을 리스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가하라고 해서 전문가들 다 7분인가 해서 막 평가를 했던 것도 같은데 일단은 박영선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얘기는 아예 없어요. 그렇죠. 없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신 분은
오세훈 시장이 네, 있었고요. 아무래도. 그다음에 안철수 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일단 75만 원을 들고 나왔어요.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서울에 공급을 하겠다는 목적은 다 똑같은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으로 네. 풀고자 하는 것들, 반값 아파트 뭐 이런 네, 것들을 얘기했고 재건축 재개발은 이제 오세훈 후보가 그다음에 네. 안철수 같은 경우는 75만 원 들고 나왔는데 일단은 뭐 일단 뉴스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걸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3기 신도시의 경우 이 국토부 장관님께서 근본 사태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자 하셨으나 그 대통령께서는 2사 공급대책 추진은 마무리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네. 그러나 이 대통령 임기 1년만 남겨둔 시점에 그 2사 공급대책 설계한 장관님께서 그만두시겠다는 상황이라 적절한 추진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죠. 좀 답답하죠. 그러니까 1년 동안 할 수 있는 솔직히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씨앗만 뿌려놓으면 할 텐데 이게 시한부잖아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이 어폐가 말이 안 되는 게 2사 공급대책 추진을 마무리하라고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네. 뭐 솔직히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특히 재건축 재개발, 특히 서울에 이게 3080이잖아요. 네네. 80은 지방이고 30이 이제 서울일 텐데 30이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이거든요. 네.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뭐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죠. 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문가로서. 네.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 서울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3기 신도시부터 네. 하나씩 좀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예. 먼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네. 재건축은 이 친재건축 성향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간 이 전 시장께서 꽁꽁 틀어막았던 곳에 사업이 재개되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네. 전 시장님이 막아놓은 건 맞아요? 그렇죠. 예. 이유가 있으시겠죠. 예, 이유가 있었죠. 네네, 막연히 이제 건축 심의를 이제 지연시킨다든지 네. 아니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도 맞아요. 네. 그게 제일 무기한 연기된 것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때 이제 2017년도인가요? 그 네. 여의도 맞습니다. 개발하겠다고 여의도 목동 계속 통합 개발하겠다고 네. 필리핀인가 싱가포르 선언하셨다가 네. 바로 국토교통부 그렇죠. 가셔가지고 혼나고 오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때 여의도 용산이 아주 불타올랐던. 예. 네, 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된 압구정동 그리고 네. 여의도 네네. 추가적으로 목동도 지금 지구단위 계획 수립 중에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핵심지 음마와 잠실주공 5단지. 여기가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제일 피해 단지. 그렇습니다. 그 말해서 제 얘기가 아닙니다. 찍힌 단지라고 언론에서 네. 계속 나왔었어요. 완전히. 그렇죠. 예.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잠실주공 5단지처럼 이제 속도가 빠른 곳은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건축 심의 드디어 이제 건축 심의를 진행을 하고 야, 예. 네, 차차 이제 사업 시행과 이렇게 차곡차곡 밟아갈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진행되는 단지 중에 유일하게 50층 전체는 아니지만 50층 동이 나오는 단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먼저 네. 이제 압구정동 같은 경우 이제 6.17 대책의 2년 거주 요건 회피를 위해서 네. 이 지구단위 계획 수립 전에 조합 설립 인가부터 추진한 특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조합이 설립되었더라도 네. 지구단위 계획 밑그림이 없이 이 건축 심의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다면 그에 맞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상급 계획이기 때문에 네. 상급 계획과 어긋나는 것들은 밑에서 진도가 안 나간다는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고요. 예. 압구정 조합 이제 결석이 됐죠 이제. 네. 근데 그 전까지 이게 안 뭉쳐졌어요. 이분들이 그렇죠. 서로 좀 이렇게 다들 세신 분들이어갖고 네네. 내가 뭐 할 거야 이렇게 주도주고 하시는데, 근데 외부에 적이 생기게 되면 보통 뭉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일단 뭉쳐서 바로 동의를 넘어가서 진행하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예. 그중에 이제 구연대 같은 경우 정말 이 상가 문제 때문에 정말 어려울 네.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통과한 데도 있고 안 통과한 데도 있는데 아직 네. 이게 원래 작년까지 2년 거주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했었는데 네.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거 조합되는 것들은 다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예, 이제 예. 빨리 인가를 신청하신다면 2년 거주 요건 회피할 예. 수 있겠죠. 아직도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여의도 같은 경우도 지구 단위 계획 문제로 네. 그 시범, 3부 이 핵심 단지들 사업이 좀 네. 지연되는. 이게 시범이 제일 크고 그렇죠. 제일 시범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 네. 어제 뉴스 보니까 조합장님 또 새로 뭐 뽑았다고 뭐 네. 그래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여의도까지 포함해서 네. 압구정 여의도 예. 저 그런 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번외로 이 새 시장님께서 네. 이 삼청대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 네. 해제해 주신다면 그간 거래가 많이 제한되었던 이제 대치동 잠실 거래가
무엇보다 이제 그간은 실수요자밖에 접근할 수 없었는데 맞아요. 이제 투자자가 갭 투자 형태로 접근도 가능하겠죠. 참고로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 이제 초보자분들도 계시니까 삼청대장은요,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을 이제 삼청대장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아파트잖아요. 다 아파트를 살다 하더라도 구청장의 허가가 나야지. 맞습니다. 예, 이게 매매가 인정되고 이사도 올 수 있는데 아마 기사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발열당했어요. 네, 실제 제 주변 분들도 몇 번 발열당했고. 네. 대치동에서 발열 많이 당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대치동이랑 붙어 있는 역삼동하고 도곡동으로 많이 이사 가셨던 수혜를 많이 받으셨죠. 그래서 타워팰리스가 뭐 그런 이유만은 아닌데 타워팰리스가 갑자기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렉슬도 역삼동에 역삼동 많이 오는군요. 그쪽도 풍선효과라고도 하고 맞습니다. 네네. 예, 이와 더불어 또한 이제 안전진단 통과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6.17 대책의 이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요건 참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밀 안전의 적정성 검토는 이제 서울시장의 의향이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검토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수행하는데 이 용역의 발주처는 서울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서울시가 주관이죠. 네. 현재 이제 목동이 대거 적정성 검토를 앞두고 있는데 이 새 서울시장 체제에서 목동에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연거푸 통과한다면 지금 그 다음으로 상계, 중계, 하계동, 추가로 이제 방학동까지 이제 안전진단 시작하려는 단지들이 있는데 움직임이 더더욱 활성화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목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잘 통과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낀 9단지였나요? 네, 6단지는 통과했는데 9단지가 같은 시기인데 왜 그랬어? 그러게 9단지만 억울하잖아요, 그럼 진짜. 예,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분위기가 좀 애매할 때 신청했던 단지만 통과 못한 것 같고. 6단지는 6.17 대책 전이었고요. 9단지는 6.17 대책 후였습니다. 더군다나 또 최근에 하는 것도 다 통과하고 있어요. 또 오히려 그 9단지보다 더 늦게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던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좀 아무튼 좀 9단지도 좀 좋은 성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계, 주계, 하계동은 노원구고요. 방학동은 이제 도봉구입니다. 그래서 노도강 그 분역에 있는 80년 후반에 입주한 아파트들 이제 시작하고 있죠. 단지들이 지금 안전진단을 좀 검토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제수로 이 정밀 안전진단 1차에 합격한 올림픽 선수촌 그리고 불광미성과 있고요. 또한 여전히 재수생 상태로 준비하고 있는 미미삼. 또 이 안전진단 서두를 테고 잠룡인. 올림픽 회밀이 그리고 방이동, 오금동 일대 일부 단지들 그리고 강동구의 명일 4인방 등에서도 움직이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이만큼 재건축 물량이 많은 겁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맨날 나오는 뭐 압구정, 반포, 주공 1단지 이런 것만 기억하실 텐데 생각보다 강남권이 아닌 지역들, 그러니까 강남구랑 서초구가 아닌 지역들에서도 이렇게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많다는 얘기고, 지금 올림픽 선수촌도 송파구고, 그다음에 그 올림픽 회밀이도 송파구, 방이동, 오금동도 송파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동구 아까 명일 4인방 말씀하셨고, 불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은평구겠죠. 그리고 이제 미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성북구 있는 지역입니다. 아예 그 명일동 4인방이 뭐예요? 이것도 제가 몇 번 소개드리긴 했었는데. 신동아, 현대, 우성, 한양 이 4개 단지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또 방송 처음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물로도 해주셔야 되니까. 이제 강동구 쪽에 이제 그 고덕주공, 둔촌주공까지 이제 마무리되면 이 다음 차례는 이제 3위끓인 2차와 이 명일 4인방인데 이미 그쪽에서 이제 시세가 이제 한 뭐 18억 이상으로 신축 시세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은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이하로 가지는 않을 곳 입지입니다. 그렇죠. 보통 베이스를 깔고 간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재건축의 안전진단 지금 시대다. 맞습니다. 올해도 엄청 더 아마 진행도가 나갈 거다.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전진단은 1년 후에 다시 지방선거를 하잖아요. 그때 누가 당선될지 모를 일이기에 이 친재건축 후보가 집권한다면 이 기간에 서둘러 안전진단을 마치려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요. 근데 이 모든 활동은 시세 상승 또는 폭등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1년 후 다시 선거를 해야 할 이 친재건축 성향 후보들도 마냥 다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게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표심을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부동산이 싫어서 그런 거라고 보다는 이번 여당을 찍어준 유권자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정책이 기울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선거조사를 많이 해보고 선거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블루구구님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또 시대 상황이 어떤 또 흐름으로 이게 너무 많이 폭등하게 되면 분명히 폭등한 것들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폭등을 누르려고 한 정책들 후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들이 조금 더 강성을 보일 것이고 네. 너무 또 침체가 된다고 하면 또 반대 또 그렇게 또 나오기도 할 거니까 그런 것들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으로는 이 재개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건축은 좋은 거 다 아는데 네. 비용도 부담스럽고 네.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많아요. 뭐 초과이익 환수금도 그렇죠. 다 내야 되잖아요. 여기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재개발, 뭐 작년도 그랬지만 재개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특히 이 어제 이 공시지가 받으신 분들. 제가 나한테 왜 크렘을 걸어? 공시지가를. 예. 주변에 이제 아직 겁이 나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신데요. 네. 일단 확인해 보시고 이 분노 좀 가라앉히시고 네. 슬기롭게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세금 문제들은 올해 아마 한동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아직 네, 세금 고지서를 맞습니다. 안 받아봤기 때문에 네. 세금 고지서를 아직 얼마 나오는지 좀 빠르신 분들은 계산도 해보고 자동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때 고지서 받고 알거든요. 네, 맞습니다. 7월달, 9월달, 12월달 돼봐야 아마 정확한 이제 네. 불만이 나올지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근데 이 종부세 그러니까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종부세 상승 아무래도 이 재건축 쪽에서 그 부담이 더 크실 테고요. 네. 아파트니까요. 네. 반면에 이제 이 재개발 쪽은 이제 빌라라든지 아니면 특수 물건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좀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빌라에 대해서도 조금 꼼꼼히 알 필요가 있다. 네. 네네. 자,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이 친재개발 성향 후보가 당선되신다면 이 또한 이제 이 전 시장에 의해 고전하던 구역들에서 사업 진행 기대됩니다. 먼저 이 핵심지 한남 뉴타운, 뉴타운의 황제죠, 황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성수전략 정비구역, 네. 그리고 후암 특별계획구역들 있고요. 또한 이제 이 그 전 시장께서 대거 해제 후 도시 재생을 진행하던 창신숭인 뉴타운 등이 있습니다. 창신숭인 뉴타운은 해제가 됐는데 네. 재추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통으로 해제됐고 근데 한 후보께서 이제 현장 방문하셔서 내가 당선되면 여긴 전면 개발하겠다라고 또 하셨죠. 예, 창신숭인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지역 중에 하나였었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해제된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전체가 다 해제된 지역은 여기밖에 없고, 근데 다른 뉴타운에서는 일부 구역들이 해제가 된 지역들은 또 있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특히 많이 해제된 곳들이 있고요. 뭐 중화나 시흥처럼 이제 상당히 많은 구역들이 해제된 곳도 있고, 장위처럼 절반이 해제된 곳도 있고 한데. 그렇죠. 예, 해제된 곳들이 아마 재진행 움직임이 더욱 강해지지 않을까. 현재는 공공재개발을 많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새로 당선된 후보 성향에 맞춰서 꼭 공공이 아니라 민영 혹은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추진되지도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중화는 저쪽에 중랑구 쪽. 네, 맞습니다. 맞죠? 시흥은 금천구 쪽이었었고요. 그렇죠. 예전에 화곡동도 한번 후보지에 오르긴 했어요. 4차 뉴타운 맞습니다. 제가 그때 신혼생활을 화곡동에 살고 있었을 때라서 2000년 초반에 그러니까 제가 그 신혼 살았던 빌라가 다세대죠. 다세대가 제가 사천에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고양시로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갑자기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저를 잡는 거예요. 이걸 사는 거예요, 저한테. 재건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재개발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때 후보가 지정이 안 됐을 텐데 저는 빌라 싫어요. 그러고 이제 고양시 아파트로 이사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 간 다음 1년 후에 그 후보지 후보로 딱 지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뉴타운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후보지로 지정된 거야. 근데 후보지로 지정되자마자 갑자기 올라가더니 그 4천만 원 하던 빌라가 2억이 된 거예요. 1년 만에. 그래서 내가 와이프는 저 부동산 전혀 관심이 없어갖고 와이프한테 이 얘기하면은 분명히 나를 또 가만두지 않겠지?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화곡동. 그 말씀드린 이제 곳들 보면 이제 한남 뉴타운 경우 이제 3구역 같은 경우 이제 가장 속도가 빠른 3구역. 지금 이제 조합원 분양 신청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대건설이 DH랑 브랜드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이 구역도 이제 이 전시장 물러나신 이후에 이제 그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구역 너무 좋죠. 거기 또 3구역 같은 경우는 건축 심의는 무려 3년 정도 했죠. 워낙 또 규모도 컸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또 1번 타자라서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후속 구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좀 어떤 무리한 걸 까다로운 걸 요구하신 분이 안 계시니까 좀 더 빨리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 알고 노하우가 있겠죠.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하고 이제 또 건축 심의도 그에 맞춰서 잘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문제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4개 조합에서 이 50층에 맞춰서 기존
기존 계획의 50층에 맞춰서 이제 건축 심의를 준비했는데 올해 2월달에 이제 성동구청에서 드디어 가이드라인을 오픈했습니다. 네네. 35층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배후에 이 성덕정길이라고 도로가 있는데 네. 이 도로를 존치하라는 다시 하라는 얘기죠. 네. 네. 근데 이 기존 그러니까 그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 틀에 맞춰서 준비를 해왔었는데 이제 박 전 시장 틀에 맞춰서 이제 모든 걸 갈아엎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이건 아마 서울시장 새로 바뀌시면은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시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좀 빠른 속도 내에 네,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겠죠. 왜냐하면 이게 좀 솔직히 35층, 50층이 무슨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예, 좀 제대로 여기 가시면 아시겠지만 한남 뉴타운이나 성수전략구역이나 너무 취약해요. 맞습니다. 예,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후암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거 이슈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죠. 예. 작년 이게 특별계획 구역이 이제 작년 5월에 지정 해제되면서 네. 다시 또다시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2007년부터 오세훈 전 시장부터 추진해왔던 이 사업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는 거죠. 참 이렇게 이 어떤 특별한 요구 사항들 때문에 지지부진해졌던 사업들이 다시 재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네. 네. 이 해제 후 도시재생 중인 창신숭인 뉴타운 같은 경우도 가보는 분들 모두가 여긴 개발이 돼야 된다. 뭐 거의 200억 가까이 들여서 벽화도 많은 뭐 바닥에 페인트 칠도 하는데 도대체 뭐가 나아진지 아무도 찾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이제 주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개발함으로써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만든 게 개발이냐 재생이냐라고 했을 때 현지 주민을 위한 거냐 아니면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임차인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할 것이냐 아니면은 개발하는 뭐 시공 건설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뭐 서울시 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자가로 살던 임차로 살던.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느낌에. 저 설문조사 전문가니까 알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몇 번 조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조사 대상에 대해서. 다 싫어해요. 맞습니다. 네, 현지 주민들이 일단.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좋은 시설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나 뭐 지원이 나거나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페인트 칠하고 좋았더라라고 한 사람들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 거의 심지어는 거의 관광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지랑 주거랑 좀 분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성곽 주변은 좀 다른 측면으로 살리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주거지에다가 어떻게 관광지화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제가 봐도 난개발 사례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개발된다면 이제 입지가 원체나 좋잖아요. 서울 한가운데입니다, 한가운데. 그렇죠. 일단, 그 서울의 서측에 경희궁자이, 돈이문 뉴타운 경희궁자이가 있다면 동쪽은 창신숭인 뉴타운이겠죠. 그렇죠. 개발한다면 경희궁자이와 유사한 못하지 그 유사한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되는 곳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한 이제 그 이 서울시 의회에서 지금 주거정비 지수 완화 조례안을 지금 검토 중인데, 그 이 신규 구역을 지정할 때 이 평가 항목이죠. 그렇죠. 주민 동의, 노후도, 도로 연장률, 세대 밀도로 구성이 되는 이 평가안들이 점수가 그동안 너무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 전 시장 시절에 통과된 구역이 없었는데 이제 이 공급이 필요하다 보니 점수 기준을 좀 낮추자. 그 안을 지금 서울시 의회에서 지금 준비 중인데 만약 이게 통과되고 또한 새로운 서울시장께서 이제 공급 확대를 위해서 도시 재생이 아니라 재개발에 힘을 실어준다면은 기존 구역들 사업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이 뭐 그가 뭐 이 특별 건축 구역이라 해서 이게 또 한 2년 잡아먹더라고요. 이런 뭐 건축 심의 전까지 이런 것도 좀 빨리 진행시켜 주시고 그리고 뭐 도시 건축 혁신 그래서 지정한 몇몇 구역들도 좀 빨리 이렇게 진행되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시간 절대식이. 근데 공공이 들어가면 이것들을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여준다며요. 기간을. 그럼 할 수 있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민간 보고 주도하게 한 다음에 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다는 거네요. 할 수 있는 거네요.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민간은 빠른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하는데 누군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어렵겠죠. 공공이 하면 되고 민간이 하면 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후보별 의중에 따라서 이제 네. 민영을 선호하시는지 공공을 선호하시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 신규 구역 지정도 가능할 텐데 네. 현재 이 붐이 일어났던 이제 공공재개발이 유지 또는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실로 오랜만에 민영재개발 신규 구역이 새로 지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 이건 후보 의향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지정되는 데가 없잖아요, 진짜. 없었죠, 그거. 네. 예, 기준을 까다롭게 하니까 지정이 안 되는. 다 옛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 모습. 예. 그건 시켜달라 안 했는데 안 시켜주니까 이번에 공공재개발이 대거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냥 그래서 이제 민영 가는 데들은 그냥 잘 갈 수 있게 속도를 빠르게 해주고 여기는 개발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해줄게. 그럼 몰랐던 지역들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 사실 다들 민영을 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못하게 막았으니까 공공이라도 해보자였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죠. 근데 이 지도자의 의향에 따라 그게 좀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혹여 이 재정비 촉진지구 뉴타운이죠. 시대가 다시 시작되리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던 현장이 있던데요. 네. 빠숑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여 년 전에 이제 4차 뉴턴 그런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던데 그렇게만 된다면요 이 서울 빌라 시장이 정말 크게 움직일 텐데 근데 누가 당선되시든 1년 안에 해낼 수는 없는 거기에 일단 그 참고만 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1년 끝난 다음에 또 재선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거 연결돼서 근데 만약에 1년 동안 이런 의지만 보여주신다고 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똑똑하잖아요, 시민들이. 재선도 시켜주실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1년 차 시장이 아니라 5년 차 시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지만 보여주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1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75만 호를 뭐 만들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뭐 바로 하거나 반가 아파트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의지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의지만. 네, 그렇죠. 참고로 이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재정비 촉진법이기 때문에 이 지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 노후도 같은 경우는 도정법에서는 3분의 2인데 뉴타운 경우는 과거 이제 한 절반 정도를 적용했기 때문에 즉 지정이 수월해지죠.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그런 막강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음 시장이 누가 되시는지에 따라서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서울 재건축 재개발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LH 사태, 시발의 LH 사태인데 이 LH 사태는 이제 서울시장 기대주보다는 3기 신도시 인근의 1, 2기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현장을 돌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하셨는데 어떤 이슈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3기 신도시 공급이 취소, 축소 또는 지연되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는 우려감이 있더라고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 누군가는 이제 문화재보다 더 반가운 LH 사태라면서 그래서 이제 주춤했던 이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시는데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제 혹여 이제 그 3기 신도시 덕에 생겼던 이 교통호재가 취소 또는 지지부진해질까 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기대와 우려가 이 중간에서 진짜 아무튼 좀 예를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광명 이제 먼저 이제 광명시흥 신도시 문제 시발점이죠. 취소 얘기가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은 이 광명 뉴타운과 광명 역세권에서는 내심 반기시겠지만 저한테도 이거 인터뷰 진짜 많이 했어요. 이번에 광명시흥 뉴타운이 들어있으면 광명 뉴타운과 역세권의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진짜 질문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내심 반기십니다. 반면에 이제 이 구로주공부터 은계 서창 이지구의 이 광명시흥 선과 이 제2 경인선 라인들은 근본 발표 효과가 꽁충 뛰었는데 이게 다시 원위치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서부 지역이고요. 구로주공은 구로동이고요. 그다음에 은계는 시흥 은계 지역이고 서창은 인천이죠, 얘가. 인천랑 시흥 그 사이에 있는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2 경인 라인이라고 할 텐데 아무튼 이제 이 지역들은 신규로 물량이 많이 들어온 곳들이 살짝 경쟁 물량이 됐었는데 이게 주춤하게 되니까 다시 이제 수요가 살아날 수도 있다. 대기 수요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검단 신도시처럼 지지부진해진다면 그간 결세 반대하였던 일산과 파주 신도시에선 환영하겠지만 창릉역 호재로 호가를 최고 15억까지 부르는 원흥지구에서는 아쉬워하겠습니다. 이게 호가가 한 6억 이상 껑충 뛰었죠. 호가만 이렇게 껑충 뛴 것이고요.
또한 이제 왕숙 신도시 진행이 더뎌진다면 이 다산 신도시 진건지구와 별내 신도시에서는 네네. 이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좋아하시는데 네. 예. 이 9호선 연장 호재를 이번에 그 선물을 받은 다산 신도시 지금지구 같은 경우는 김이 좀 빠지겠습니다. 아. 네, 이번에 호가 14억까지 올렸더라고요. 네네. 와 14억이요. 예, 미사보다 더 높습니다. 아 대박이다 진짜. 예. 그리고 이제 이 백제 문화재가 한가득인 교산 신도시가 네. 지원된다면 미사 신도시에서 정말 정말 바라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가밀지구 같은 경우 이걸 웃어야 할지 임금 물량 폭탄이 줄어드니까 이걸 웃어야 할지 네. 아니면 3호선 연장이 이게 또 흐지부지 될까봐 울어야 할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렇겠네요. 네. 예. 그리고 가장 먼저 사전 분양하겠다는 계양 대장 신도시는 네. 이게 또 흐지부지 된다면 이 중동 신도시에서는 네, 내심 또 예, 수요를 많이 뺏길 걸 걱정하셨는데 네. 또 내심 또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야, 지금 기존에 이제 지정됐던 신도시들이 네. 뭐 이게 좀 취소가 되거나 지연됐을 경우에 네. 이해 관계를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제 창릉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지역이라서 일단은 이제 그 덕양구 쪽에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일산과 파주가 네, 배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불리하기 때문에 그쪽은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창릉역 GTX 중간역이 좀 확정이 된다 네. 보니까 원흥지구가 솔직히 제일 쌌거든요 덕양구에서. 맞습니다. 예, 보금자리 지역이기도 했고. 예. 근데 거기가 지금 제일 비싸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그게 삼성을 좀, 넘어섰죠 이제. 예,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워할 수도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왕수 신도시 같은 경우는 다산 신도시랑 별내 신도시가 기존에 남양주 신도시가 있었는데 왕수 신도시가 월등히 크잖아요. 6만 6천 세대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것들이 좀 지지분하게 되면은 기존의 다산과 별내는 한동안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다시 네. 수요가 몰릴 수 있는데 네. 지금 다산 신도시 때문에 9호선이 지금 강남에서 다산까지 가기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근데 다산을 이거는 거쳐서 만약에 왕숙으로 이렇게, 남양주에 밀리게 되면 못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인기가 많았던 하남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미사 같은 경우는 5호선이고 네. 이 교산은 9호선 라인이 될 뻔해서 그렇죠. 했었는데 그 중간에 끼니 가밀지구 같은 경우는 또 얻어가나 싶었는데 네, 3호선을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게 웃어야 될지 모르겠지. 표현이 너무 재밌어갖고 네.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7월달에 원래 분양을 하기로 했던 인천 네. 계양지구랑 이제 부천 대장지구는 글쎄 이건 이미 좀 토지보상도 이미 좀 꽤 나갔던데 네,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부천에 있는 중동 신도시가 어떤 신도시 중에서는 제일 좀 이렇게 경쟁력이 좀 제일 애매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조금 살짝 위축하고 있었는데 네. 다시 또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런 네.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그러네요, 진짜. 예.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각각 이제 네, 신도시 쪽 현장 소장님들께서 이런 우려 사항들, 기대감 이게 전달해 주셨고요. 근데 이미 토지 보상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3기 신도시가 만약에 취소된다면 네. 이 분양 대기자들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그쵸. 시세 폭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취소보다는 지연에 무게를 두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네. 취소를 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이사를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 지역들,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인가요? 신도시 지정된 때문에 전세 시세가 많이 올라간 건 그럼 거의 뭐 당연히 그렇죠. 분양받기 위해서 0순위나 1순위 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일 텐데 그분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표들이잖아요. 또 그렇죠. 그것도. 선거를 앞두고. 그래서 이거 아마 취소를 한다 그래도 이번 정권에서는 안 하려고 하겠죠. 네, 다음 정부에 밀겠죠. 그렇죠. 다음 내년 선거가 정부에서. 끝나고 예. 나서. 예, 네.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기다렸던 분들이 참 답답한 게 또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네, 예, 취소가 되던 지연이 되던 아무튼 지금 이 LH 사태 지금 특검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여야 사인을 했고 특검 시작하게 되면 특검 진행되는 동안은 이거 진도가 안 나갈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어렵겠죠. 예, 네. 왜냐하면 정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진짜 전면 재검토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그래서 좀 아무튼 지금 취소보다는 좀 지연에 무게를 두겠다. 이건 당연히 네. 지연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언제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잖아요. 네. 혹여 이 야, 검단처럼 이제야 입주한 예. 지정 이게 몇 년인가? 예. 네. 검단도 그렇고 저기 가밀도 솔직히 10년 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부터 나왔던 거니까. 네. 예, 양쪽에 다 그러네요. 아무튼 깔끔하게 LH 사태와 신도시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까지 다 훑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거. 예. 감사합니다. 예, 깔끔합니다. 그래서 좀 지금 재건축 재개발 어떻게 될 것인지
신도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저희가 일단 뭐 정답을 만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를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저희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도시와 무관하게 자기 지역들의 어떤 영향을 받을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팁을 드린 것 같거든요. 한번 단순히 지금 지켜볼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게 단순히 LH 사태의 비리 문제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부동산에 분명히 100% 영향을 줄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1부 마무리할 건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LH 사태 여파 대상 좀 간략히 살펴봤고요. 부디 그 내 집 마련 하시는데 좀 적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다음 편에서 썩빌 투자 트렌드 네. 좀 특이 케이스인데 좀 네.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할 텐데요. 썩은 빌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들으세요. 왜냐하면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엉뚱한 결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부만 딱 캡처해서 들어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들만 좀 어디면 좀 지식이 있는 분들만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